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코패스 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북극초음속 미사일 합참의 거짓말과 기자의 신속 보도,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예정보다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는 어제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국정원과 나주인터넷진흥원에서 또 제가 운영하는 코패스 동반자 채널에 댓글을 유튜버가 스스로 지우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깔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거를 동영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느냐고 어제는 제가 방송을 못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거를 아무리 제시해도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걸 볼 때 구한 말 때,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기에 일본에게 나라를 뺏길 때 우국지사들의 심정, 그리고 선비들의 피 끓었던 심정을 조금이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망해가는 나라 아니죠. 이미 반은 망해놓고 나머지 망하게 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나라에서도 국정원과 나주인터넷진흥원에서 국민 개개인을 철저하게 감시하는 그런 영상을 올려놔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문갑식 같은 사람을 극우 유튜버라고 칭찬을 하면서 정규 방송에서 띄워줍니다. 문갑식이가 극우입니까? 조갑제가 극우입니까?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 조선일보 유용원 현직 기자도 극우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조선일보가 김대중과 노무현 때 실시했던 언론 세무 사찰에 말려가지고 이미 적화가 된 겁니다. 베트남에서는 외국 기업을 뺏어도 그 회사 이름을 바꾸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운영했던 모든 시스템을 그대로 놔둡니다. 조선일보사가 이미 적화됐어도, 아니죠. 조선일보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이 적화됐어도 사주도 그대로 놔두고 상호도 그대로 놔둡니다. 단지 핵심 인사들만 표가 나지 않게 자기들이 임명해가지고 감시를 하고 주도를 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한동훈이가 방방 뜨고 있는데,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국힘당 대표 김아무개가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다고 해서 갑자기 당 대표직을 집어던지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니, 그런 김아무개 당대표가 왜 미라디언 연세대 교수가 비상대책위원장을 했을 때 그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당당하게 행세를 했었습니까? 누가 저보고 당대표를 그만두라고 했습니까? 이게 전부 다 사전에 각본대로 한동훈이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앉히고 차기 대권주자로 앉힐 작전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새누리당 당원이었습니까? 아니면은 한나라당 당원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때는 젖짝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를 제거해준 대가로 두 명이서 차기와 차차기를 보장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임명진이라는 사람이 새누리당을 물려받아가지고 물빼기를 완전히 해가지고 넘겨주려고 했었는데 물이 들 빠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노인네 김아무개가 물려받아서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면서 당명을 국민의힘, 즉 인민무력, 이겁니다. 인민무력당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물을 빼가지고 윤석열에게 탕을 준 겁니다. 윤석열이가 언제 정치했었습니까? 아니면은 새누리당에 10원이라도 냈었습니까? 당원이었습니까? 그렇게 윤석열에게 자연스럽게 당을 넘겨주고 그런 것처럼 한동훈에게 또 당을 넘겨줘도 그걸 빨아내고 있는 걸 보면은 어차피 저 혼자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런 방송이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허식이라는 사람이 5.18 이야기를 했다가 한동훈에게 찍혀가지고 국민의힘 당, 그러니까 인민무력당을 탈당을 하고 인천시 의회 의장에서 잘렸습니다. 제가 통화를 여러 번 시도했는데 그 보좌진들이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광주에 가서 5.18 헌법 운운하다가 보수들이 돌아서니까 정치적인 쇼를 한 것뿐이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뿐이. 저한테 연락을 하거나 제 전화를 받아가지고 동작동에 가서 북한군 시신만 확인하면은 모든 게 다 끝나는데도 왜 안 합니까? 스카이데일리가 뭘 5.18 돼서 안다고, 그냥 누가 그러더라, 봤다더라, 이런 걸로 지만은 대신 지금 그 역할을 하는데 거기 매달려서 주접을 떠는 허식이를 보면은 한심한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간단하게라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북한이 며칠 전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는데 합참에서 사거리가 1000km 정도 되더라,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발표를 하니까 윤용원 기자가 잽싸게 받아가지고 조선일보에다가 대서 특필을 또 한 겁니다. 딱 한마디만 한다면은 대한민국에는 1000km를 탐지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가 없습니다. 이지스함도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 갖고 있는 이지스함은 안 됩니다.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도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는 바다를 탐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각도가 틀립니다. 그리고 이지스함에서 탐지하는 거리가 있지 북한에서 쏴서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리는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참이 북한이 1000km 쐈다니까
1000km라고 발표를 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에는 1000km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가 없습니다. 조기 경보기도 그렇게 안 됩니다. 일본은 고도 50km에 사거리 500km라고 발표했는데 왜 한국 합참은 1000km라고 북한이 이야기한 대로 복창을 해줍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1980년 합참 의장 유병헌이가 해군 영강 경비부대를 임의로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도 안 하고 임의로 변산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길 조갑제가 가서 만나서 그 메시지를 유병헌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합참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휴전선에 있는 경계과학화 장비에다가 AI 장비를 추가로 성능 개량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그거를 지상작전사령부 별 4개가 잘한 거다. 또 이렇게 칭찬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계과학화 장비가 다 중국산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별 4개가 또 한 겁니다. 유용원이라는 사람이 당연히 조선일보 기자니까 우익이라고 행사하지만 그러니까 대략 30년 정도 됐을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지만 제가 김대령이라고 5.18 책을 쓰는 사람, 그 사람이 인터넷에서는 역사학도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유영원이가 운영하는 비밀 사이트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북한공 코너의 운영장이 바로 회월이라는 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하고 문자로 채팅을 하다가 우연히 제가 최인수 사건 이야기를 했는데 이 회월이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대응을 하면서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신고해야겠다. 응?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때 그 사이트 회원들에게 그때 돈으로 1억 수천만 원을 빌려서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가버렸습니다. 당연히 돈을 준 회원들이 난리를 쳐서 유영원이가 한 것은 피해자들을 대고 경찰서 가서 신고한 게 유일한 겁니다. 회월이라는 북한군 첩자가 최인수 사건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찰에 가서 얘기를 안 했죠. 그리고 그때 돈으로 1억 수천만 원을 빌려줬던 회원들은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저하고 역사학도는 강퇴를 당했죠. 역사학도하고 저하고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북한군 시신을 딱 찾아가지고 들이미니까 그때부터는 저한테 아는 척을 안 합니다. 외면합니다. 지만원이도 그 사실을 외면하고 형무소로 가버렸습니다. 북한군 시신 문제와 어린이 시민군 문제는 재심을 청구할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도 그대로 형무소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별 4개짜리들이 북한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복명 복창을 해주고 기자들이 그날로 받아서 대서특필해 줍니다. 대한민국에는 1000km를 탐지하는 레이더가 없습니다. 최신 정조 대왕함은 앞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건 앞으로 이야기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많은 밀림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1000km를 탐지하는 레이더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구한말 때 나라가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우국지사들의 심정이 어땠는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정말로 지금 심정은 나라가 망하는 그날까지 저 혼자 떠들다가 끝나지 않겠나 하는 심정이 들지만 다행히 지금 트럼프가 다음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휴민트 조직을 운영했던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와서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당신은 나가서 기다려 이렇게 하고 김정은이하고 1시간 반 회담을 했던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왜냐? 문재인이가 간첩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한다. 이렇게 지금 바람을 잡고 겁을 주고 있는데 트럼프는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북한에 천문학적인 돈을 갖다 준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돈 많으니까 니네 돈 내. 주한미군 유지비도 돈 내. 돈 안 내면 간다. 니네 돈 많잖아. 이 얘기를 지금 대놓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 얘기는 싹 빼고 방위비를 올린다. 이 얘기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한국 방위를 확실하게 해줄 겁니다. 정말 이제는 나이가 먹다 보니까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문재인이는 내 앞에 눈도 똑바로 못 두고 다녔었습니다. 문재인이 측근들도 학창시절에는 내 앞에서 꼼짝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매 맞고 오면은 내가 가서 때려주기까지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제가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을 완전히 척살시키고 대한민국이 자유우파에게 돌아올 때까지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싸워야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